여러분들은 지금 보이는 여성분이 몇 살로 보이시나요? 저는 60대로 봤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1932년생으로 한국 나이로 올해 93세입니다. 배우 이순재님보다 2살 누나입니다. 풍성한 머리카락, 임플란트 하나 하지 않은 건강한 치아, 꼿꼿한 허리, 생기 넘치는 눈동자와 말투까지 93세라고는 정말 믿겨지지 않는데요. 혹시 예전에 찍은 영상이어서 젊어 보이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바로 2023년 올해 초에 찍은 영상입니다. 올해 초에 찍은 또 다른 영상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스타 쌀가 만날이죠. 93세의 나이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춤까지 추시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도 이렇게 멋지게 늙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영상 속 여성은 현재 가천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는 이기려 총장님이신데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각종 시술과 수술을 받으며 관리받는 연예인들조차 이기려 여사님만큼 동안인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이기려 여사님은 어떻게 30년은 젊어 보이는 외모와 건강을 유지하시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기려 여사님이 직접 밝히신 동안 외모와 건강의 비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여수의 나이 거꾸로 먹는 것 같다? 라는 말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기려 여사님이 밝힌 비결 첫 번째는 절대 짜게 먹지 않는 것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갈증이 유발되어 과도하게 많은 물을 섭취하게 되고 그 결과 혈액량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 고혈압, 뇌경색,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올라갑니다. 서양인보다 동양인의 나트륨 섭취가 월등히 많은데 그 결과 동양인의 고혈압 발병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또한 염분을 거의 섭취하지 않는 에스키모인들에게서는 고혈압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의 섭취는 나트륨의 양을 조절하는 신장에도 무리를 주어 신부정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주영수, 박정탁 교수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할 때마다 만성 신부전이 발생할 위험이 1.56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나트륨 섭취가 가장 적은 집단은 가장 높은 집단에 비해 만성 신부전 발생 위험이 0.78배 낮았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위에 머물면서 위 점막을 자극하고 손상시켜 만성적인 위염을 유발하며 결국 위암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이 전 세계 1등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나트륨을 하루 2000mg 이하로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음식 중에는 나트륨이 많은 음식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국물 요리는 나트륨 폭탄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라면 한 봉지만 먹더라도 약 1800mg이 들어있고 짬뽕 한 그릇에는 무려 4000mg이 들어있습니다. 이기려 여사님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평소에도 국물 요리를 멀리하고 약간 싱겁게 드셨다고 합니다. 이기려 여사님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셔서 그런지 일찍부터 좋은 식습관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의사분들 중에서도 자신의 건강은 못 챙기는 분들이 많은데 이기려 여사님은 참 현명하신 것 같네요. 두 번째 비결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많은 운동이 있지만 이기려 여사님이 특히 즐겼던 운동은 실내 자전거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많이 빠지는 근육이 하체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인데요. 허벅지 근육량은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덴마크에 있는 남녀 2700명의 허벅지 둘레와 사망률, 심장마비 발생률에 대해 조사했는데 허벅지 둘레가 60cm보다 낮을수록 사망률과 심장마비 발생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쿼트, 달리기 등의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스쿼트는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 하는 운동이어서 40대 이상이 하기에는 부상 위험이 너무 큽니다. 달리기 또한 생각보다 부상 위험이 큰데요. 스웨덴의 예테보리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달리기를 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1년에 한 번 이상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부상 부위는 주로 무릎, 아킬레스건, 종아리였습니다. 이런 부위를 다치면 평생 동안 완치가 안 되는 만성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반면 실내 자전거의 경우 상체가 안장에 앉아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힘이 하체로 전달되어 하체 관절에 무리가 적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집니다. 또 실내 운동이라 요즘 같은 장마철에도 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실내 자전거를 1년 넘게 타면 심장병, 당뇨병, 비만 발병 가능성이 50% 감소하고
고혈압 발생은 30%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활한 혈액 공급으로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인슐린 호르몬을 활성화해 당뇨병을 줄입니다. 특히 몸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을 늘려 면역력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내 자전거는 서서 타는 입식, 앉아서 타는 좌식이 있습니다. 입식의 경우 실제 자전거를 타는 것과 유사하게 상체를 굽혀서 타기 때문에 하체에 강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클 선수나 20, 30대의 젊은 분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앉아서 타는 좌식은 등받이에 기댈 수 있어서 상체의 무게를 받지 않기에 40대 이상의 분들이나 허리,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저도 달리기를 하다 무릎을 크게 다쳐 지금까지 많은 좌식 자전거를 타봤는데요. 가장 좋았던 제품은 스포틀러의 좌식 자전거였습니다. 몇몇 실내 자전거는 패드로 저항을 조절해서 소음이 심해 새벽에는 운동을 못했지만 스포틀러 좌식 자전거는 자석을 이용한 비접촉 방식으로 소음이 거의 없어서 새벽에도 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다 보면 등에 땀이 가장 많이 나는데 일반 가죽을 쓸 경우 땀 배출이 안 돼 운동을 못할 정도로 찝찝했지만 스포틀러 좌식 자전거는 등받이가 메쉬로 되어 있어서 땀이 금방 말랐습니다. 스포틀러 좌식 자전거에 대한 구매 정보는 하단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긍정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이기려 총장님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기면 언제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정말 만병의 근원인 거 알고 계시죠? 저도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았다 싶으면 입이 헐거나 몸살이 나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기능장애, 수면장애, 성기능장애 등등 수많은 질병들의 발생 위험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당연히 피부도 안 좋아집니다. 이기려 총장님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만 늙고 손해라는 생각으로 즉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동안이시고 건강하신 이기려 총장님의 비결 3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비결들을 잘 숙지하시고 지금부터 습관화하신다면 오래오래 동안 외모와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이 최고입니다.